조선업 주식은 일때 그냥 매수해라. 묻고 따지지도 마. 그냥 들어가.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때문이죠. 그러면 리스크가 뭐냐면요. 네, 안녕하십니까. 5살도 이해하는 경제의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배를 만드는 회사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투자 쪽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파트장님을 이제 뵐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날리스트 분이신데요.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선업 주식은 고점 마이너스 20%일 때 그냥 매수해라. 묻고 따지지도 마. 그냥 들어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 그래? 그냥 들어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한번 차트를 봅시다. 그 조선업 중에 대한민국에 4대 조선업이 있습니다. HD 현대,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있거든요. 그리고 HD 현대, 조선해양 뭐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그 중 하나 삼성중공업을 이렇게 볼 건데요. 최고점에 마이너스 19.54% 거의 20%니까 삼성중공업의 주식을 한번 사볼까? 근데 멀리서 봅시다. 이 차트를 보시고 다시 사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2006년, 2007년에는 최고점이 41,000원이었어요. 그리고 2013년부터 엄청나게 떨어지고 2015년부터 그 최근까지 계속 옆으로 기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팍 올라갔는데 앞으로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투자는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이제 저도 조선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업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차트만 봤을 때는 되게 불안한 요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업이 잘 될 거라는 이유. 두 번째, 조선업이 불안한 이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이거를 이해하려면 조선업의 이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일단은 조선업은 수주라는 게 있는데요. 수주는 말 그대로 주문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받으면 그렇게 배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보통 배를 만드는데 뭐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한테 배들이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거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수주가 제일 많았던 데가 코로나 때래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정말 많이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주가 되게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을 사람들이 되게 싫어한 거예요. 중국 혐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배를 쓰지 않고 한국의 배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제일 많았는데 여기는 왜 주가가 안 움직이냐라고 했는데 매출로 안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점점 매출로 등록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고객들한테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로 조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2025년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회사들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배 만드는 것을 미국으로 아예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삼성중공업, HD현대, 조선해양 싹 다 이렇게 올라간 게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정말 배를 많이 주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는 바로 중국하고 한국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왜 배를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중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마지막으로 만든 배가 바로 세계 2차 대전이거든요. 2차 대전 이후로 배를 안 만든 이유가 야 이거 돈이 많이 안 돼. 차라리 다른 나라들한테 배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이거를 사자. 배 만드는 것은 포기하자 해가지고 포기를 8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중국이 갑자기 배를 엄청나게 만드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야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중국한테는 이제 배 기술을 못 가지니까 누구한테 간다? 한국한테 가져가는 거죠. 한국한테 가져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더 올라갈 수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분하고 미팅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태까지 2025년에는 조선업의 영업이익이 6.5조 원일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매출이 아니고 영업이익입니다. 미국이 계속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니까 2027년인가? 영업이익이 더 늘어난다. 얼마로? 10조 원으로 늘어날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주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그 분야에서 의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주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략했지 않습니까? 바로 항구 때문이거든요. 항구. 이제 러시아는 여기에 항구를 놓으려고 우크라이나를 굳이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땅이 이렇게 넓은데 왜 좁은 땅에서 항구를 짓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엄청 추워요. 춥다 보니까 항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여기 있는 얼음들이 더 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러시아가 항구를 더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기후변화가 계속 생기면 생길수록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항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러시아의 해군이 더 강력해질 수 있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팀이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도움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꾸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참고로 이 러시아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아널리스트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후변화로서 이 얼음이 녹아지고 한다면 우리나라하고 이제 무역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져요. 뭐 이게 전쟁을 떠나서 무역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이렇게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기후변화로 인해 좀 더 많이 활성화되겠다 라는 생각이 그 예전부터 들었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니 근데 여기를 보자면 이거하고 무슨 차이냐라고 하는데, 그 이동원 아날리스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때하고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일 가격이 원래 올라가면 조선업의 주가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를 운용하는 게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무슨 현상이 있냐면요, 기름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조선 주식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현상이고,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이 하도 주문을 많이 하고, 요즘에는 뭐 마스가 Make America Shipbuild Great Again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제 이론이 맞으면 미국의 이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유지가 될 텐데, 그러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반대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반대 이론.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환율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선업의 주가가 왜 올라갔냐면요, 환율이 적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배로 이게 수출을 하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달러가 더 비싸면 비쌀수록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특히 하나오션은 그 수혜를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환율이 1200원에서 1달러당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라가면 매출이 20%나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 미국에서 그 배를 사다 보니까 달러로 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출이 더 높아지니까. 근데 여러분, 환율은 언제든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버블이 올 때마다 항상 뭐라고 했냐면요, 이번에는 다르다, It's different this time 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방금 이때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동원 아날리스트 님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때는 다르다라는 것을 꼭 주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트럼프로 인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 미국의 shipbuilding 더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을 한번 해봤어요. 2016년에서 2020년. 근데 이때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아니 그때도 중국을 경계를 했고, 그때도 미국의 조선업이 시원치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됐다고 계속 올라간다라는 이제 말을 이제 할 수가 없을 것 같죠. 그 세 번째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차트가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HDI 한국조선해양도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차트예요. 자, 보시죠. HDI 한국조선해양 비슷하죠?
크죠? 차트가. 이제 한국조선해양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대표적인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그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주문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배로 그냥 운영하자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고요. 이때도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일 큰 이유는 중국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때 인건비도 쌌고 훨씬 더 저렴했고 1등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조선업은. 그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중국 배를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한국 배를 살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이때 계속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그리고 전 세계 나라들이 중국 배를 더 이상 안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때문이죠. 그러면 리스크가 뭐냐면요. 과연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사이가 안 좋을까? 만약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조금 좋아져서 미국이 야 그냥 중국 배 몇 개 사자라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또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물론 그럴 일 거의 없어요. 그럴 일 거의 없는데 최악의 상황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 조선업의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조선업의 주가가 또 내려갈 수 있다. 두 가지 주장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종목을 사는 것보다 여기에 좀 주목을 했거든요. 소울 조선 탑3 플러스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 ETF 차트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ETF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2024년부터 만들어졌으니까 이 ETF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 당연히 한국 조선업에 대한 그 확신이 있다라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보통 미국 ETF라든지 안전적인 ETF를 사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세금이 없어요. 세금을 내기 싫은 사람들은 이 ETF를 좀 고려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사기 되게 좋은 가격이에요. 이동원 아날리스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냥 최고점에서 20%까지 내려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 그리고 그 말씀 하셨거든요. 조선업에 대해서 뭐 한화오션이라든지 그거 따로따로 보기 싫으면 그냥 이 ETF 사는 게 속 편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ETF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운용 자산이 1조 8,700억이에요. 엄청나게 커요. 뭐 배당도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 있는데 근데 너무 작아서 뭐 굳이 추가를 안 했는데 어쨌든 0.12%라고 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그리고 1년간 수익률이 203%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ETF 안에, ETF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주식을 이제 골고루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주식에 투자하냐면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뭐 HC조선해양, 뭐 HC현대중공업, 뭐 HC현대미포 하면서 작은 회사들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요. 내가 여기에서만 투자하면 이 모든 회사에 한꺼번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신한자산운용에서 이 보유 비중을 계속 바꾸고 있고요. 하나오션이 예를 들어서 주가가 확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오션의 비중을 이렇게 줄고 다른 걸 이렇게 넣겠죠. 자산운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자산운용사들은 뭘 하냐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총 보수 0.45%를 빼거든요. 세상은 공짜가 없다.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1주당 배당금 42원. 배당 기준월 4월. 2025년에 1회 한 번 이렇게 주네요. 말씀드렸듯이 비과세 세금 없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차트를 보자면요. 이게 마이너스 20%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 33,7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절대 급하게 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급하게 사지 말고 마이너스 20%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천천히 매수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고 투자 책을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만약 제가 개인적으로 뭐 매수를 한다면 한 33,000원에 조금 이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더 떨어지면 그때 또 고려를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만약 그럴 때가 되면 다시 동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